가보자. 뭐 더해보세요, 곱해보세요, 전개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 47번 하나 잠깐 풀고 계세요. 결국 우리 12월 달에 했던 수업이랑 거의 연장이긴 합니다. 나는 했던 사람들은. 한 요 정도? 네, 일단 최대한 가리고 해보세요. 나한테 프린트를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가리고 해보세요. 숙제였다면 질문을 할 법한 문제들 위주로. 너 맞나? 이렇게 5개만 할까? 영상을 끊어버렸어. 자, 다시. 일단 번호 좀 옮기고요. 요 첫 단원의 단원명이 뭐예요?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물론 정리도 포함. 근데 뭐 동류항 정리해보세요,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인수분해를 위해서 당연히 내림차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항식에 덧셈 뺄셈을 하세요라고 했거나 또는 뭔가 마지막 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동류항들이 있다면은 걔네들은 합쳐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 단원의 핵심 어디 다항식의 연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딱히 이제 내가 건너뛴 문제 중에 A라는 다항식을 줄게, B라는 다항식을 줄게,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3B 구해봐 이런 형태의 문제 당연히 덧셈 뺄셈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거저 주는 문제고 너희들은 오직 딱 하나로만 풀면 돼. 뭐 더해보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3배 한 다음에 뒤인 식을 2배 한 다음에 뭐 빼보면서 동류항들이 등장하면 걔네들은 당연히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답을 쓸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산 정류 쓰면은 더 땡큐. 뭐 한 요 정도 얘기할 거 말고는 없어. 덧셈 뺄셈은. 근데 이제 곱셈으로 가보자, 나눗셈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살짝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곱셈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뭐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식과 요식을 곱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전개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하나 전개하는 건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녀석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2차항만 찾는 게 아니라 3차항도 찾고 1차항도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녀석을 전개해보세요라고 하면은 항상 뭘 보라 그랬어? 얘는 2차식이네, 얘는 1차식이네. 그래서 뭐 할 거야? 3차식이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3차의 개수를 찾아볼까? 2차항 찾아볼까? 1차항 찾아볼까? 상수항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3차항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곱할 수 있을까요? 2차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어떻게 곱해서 만들 수 있으며 1차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개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라면 실제로 그 곱셈에서 이거 그래서 전개라고 할게.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 중에도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잖아. 그치? 자, 저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4차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5차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나중에 너희들이 진짜 고난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4차, 5차를 찾을 건데 여기 뒤에 6차, 7차, 8차, 9차, 50차까지 의미 있어 없어? 없죠. 지우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1-x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3승에 플러스 x4승에 마이너스 x5승으로 가고 그 녀석을 전체 몇 승?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그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항이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뭔가 곱셈 공식을 생각을 하면 되지만 항을 6개짜리를 제곱을 한다? 어우, 이런 거 우리는 뭐 해요? 해본 적이 없죠? 공식으로 외워본 적은 없죠? 그럼 뭐 합니까? 2개를 딱 늘어놓고 뭐 하자? 실제로 전개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4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4차와 상수, 3차와 1차, 2차와 2차, 1차와 3차, 상수와 4차까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야? 1, 1, 1, 1, 1, 5. A는 5. 그 다음에 두 번째 5차항 찾아가 보자. 5차를 만드는 방법은 5차와 상수, 4차와 1차, 3차, 2차, 2차, 3차, 1차, 4차, 상수, 5차까지 6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와요? 한 두 개, 그렇지. 한 두 개 생각해보면은 다 마1, 마1, 마1 다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몇? B는 6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자. 하나는 특정하의 개수 반드시 물어볼 거다. 알았죠? 그래서 그 녀석들에만 집중을 하자. 두 번째, 의미 없이 차수가 겁나게 높은 녀석들 몇 개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해버리자? 그런 녀석들은 제외하고 가자. 알았지? 자, 일단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내가 한 문제를 찾고 싶은데 여기 있나 모르겠다. 당장은 없네. 나중에 해야겠네. 다음 단에 나오구나. 됐는가?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50번으로 가볼게요. 50번은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몇 개가 있다, 그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개하지 않고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요 얘기 잠깐만 또 할까요? 자,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크게 보면은 한 10개. 근데 그 중에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한 4개, 아니 4개가 뭐야? 한 6개? 오케이? 뭐 나머지 4개는 이미 외워서 굳이 다시 볼 필요 없는 중학교과 4개 포함해서. 자, 곱셈 공식 가보자. 제일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야? 1번부터 가볼까? AB로 할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뭐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변형식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쓴다. 마이너스인 거는 뺄게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본 거 합차.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건 딱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좌변만 쓸게요. 하나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다른 하나는 ax 플러스 b. 두 번째, cx 플러스 d. 자, 요 두 녀석 전개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뭐 꼭 외워서 전개하는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 요 네 개를 합쳐서 이제 중학교 과정,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하죠. 유빈아, 자, 5번 가보자. 뭐예요? 항 3개짜리 제곱. 전개하면 뭐야? 그렇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2AB, 2BC, 2CA. 이로 묶어서 AB, BC, CA. 요거 중학교 때 거 말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나오는 첫 번째 곱셈 공식,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6번으로 가보자. 6번은 A 플러스 B에 대한 3승, 전체 3승. 요거 공식 외우고 있지. 그때 특정 항들 몇 개 좀 이항을 시키고 묶을 거 묶어서 외우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나? 3승 더하기 3승에다가 3AB에 A 뿔 B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A 3승 더하기 3A 제곱에 B 더하기 3A B 제곱에다가 더하기 B 3승으로도 쓰기는 쓰는데 그 이 식 자체의 용도를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몇 개 좀 묶어놓고 순서를 좀 달리한 거를 외우라고 하고 6번에 하나 더 있죠. 뭐 A-B 3승. 요 같은 경우는 막 뿔마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위의 방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A 3승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부호가 플러스 인식은 없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가주면 된다. 그래서 외우기가 훨씬 수월함. 어쨌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6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7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내가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나? 진짜 중요해요 라는 의미보다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더 중요하다.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꾼 녀석을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인수분해에서는 이 7번 공식 많이 씁니다. 근데 곱셈 공식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니에요. 뭔지 기억나?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3승을 곱하면은 뭐 돼? B 제곱을 곱하면 뭐 된다? A 3승, B 3승.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 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요거 뭐 기억을 하면 당연히 좋겠고, 그리고 인수분해에서는 좀 많이 쓰일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사실 외우라고 하시는 쌤들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할 거예요. 너희가 고차 방정식을 갔다 오면 사실 근각계수관계 좀 배워보고 나면은 이 녀석에 대한 전개는 너무나도 쉽게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나도 딱히 지금은 뭔가 강조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알았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죠? 그 다음에 9번 제일 긴 거. 요거 하나 됐다 강조해야 되죠. 뭐요? A뿔, B뿔, C의 전체 3승이라는 공식은 없다. 항 3개짜리 3승 공식은 없고 여기에다가 뭔가 지저분한 걸 곱합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뭐 된다? 시은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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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의 미시. 그냥의 미시가 아니라. 내가 3을 못 들은 건가? 어쨌든 요거. 그 다음 마지막 10번. 이거는 내가 갖다 버리라고 하죠. 자, 어떤 거 있어? A제곱에 AB를 더하고 B제곱. 그리고 여기는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 요거 전개 좀 뭐 됩니까? 4승에다가 플러스의 제곱제곱, 플러스의 B4승. 근데 이거를 전개하는 이번 단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전개하는 게 더 빨라? 합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더 빠르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합차를 쓰면 됩니다. 개수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놔도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두 번째, 거꾸로 돌아오는 인수분해에서도 마찬가지야.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다. 뭘 이용하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렇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풀 거고 실제로 해설지도 다 그렇게 푸시고 학교생들도 다 그렇게 푸십니다. 이렇게 푸는 건 딱 개수가 1, 1, 1, 1, 1, 1, 1, 1대밖에 없고 나중에 막 1, 2, 3, 4, 5 막 개수 붙여가면서 장난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무조건 보기차식을 쓰라고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10번은 나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 50번 가볼까? 뭐야? 개수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지만 어쨌든 항 3개짜리 전체 제곱식이잖아. 맞죠? 그럼 뭐예요? 전개를 합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자체가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제곱하면 y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g까지를 하나의 항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그 녀석 자체의 제곱 얼마? 4g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2배 해서 더한다 그랬지.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다 문자들이 가지고 온 거니까 부호 따라가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뭐래? 플러스 4yg. 그 다음에 요 두 개. 마이너스 4xg.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그렇지. 2배로 묶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또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식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다 하면 된다. 됐죠? 얼마야? 60이야? 그럼 답은 뭐 62에서 26을 빼시면 되겠네요. 얼마야? 56이냐? 아니 모르네. 36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2번으로 가보자. 이거 첫 스타트 분명히 내가 강조했었는데 특히 고차 방정식에서 내가 되게 강조했었는데 유빈아 이거 혹시 첫 스타트 52번 문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기억나? 그렇지.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식 자체를 뭐 해요? 순서는 그냥 내 맘대로 쓸게. 2-x, 2-y, 2-g로 다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시작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뭐 한다? 이 상태로 제곱을 전개를 합니다. 2 대신에 x가 있는 것처럼 x 대신에 a, b, c가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어디 갔어? 이 8번처럼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일단 풀이 1 2의 3승 거기다가는 두 번째로다가는 x, y, g가 앞에 다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2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x, y, y, g, gx 또 2배
그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xyz까지. 이렇게 전개해서 대입은 생략할게요. 대입해 주면은 답이 저 있지. 2번으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푸는 풀이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풀이 하나만 더 쓰면 더 땡큐라고도 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단어는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모범 답안이고 다른 문제에서, 다른 단원에서 이거랑 응용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솔루션 1이 끝이다. 금강계수 관계. 그게 이거고 그 말고. 자, 좀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 뭐야? 뭐 반대로 됐어. 자, 요 문제 기억납니까? 완전 동일한 문제라는 것까지도 기억이 납니까? 자, 일단 고차 방정식 얘기기는 한데 근각계수관계 잠깐 쓰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세 근의 합은 요 녀석의 부호 반대였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은 1차항의 계수 부호까지 그대로 가고 세 녀석은 상수항을 부호를 반대로 가줍니다. 맞죠? 기억나죠? 그거 하고 나면 저 문제가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마지막에 구하라는 얘를 또 변형을 해주면 일단 뭐까지 나와? 2-알파, 2-베타, 2-감마까지 나와.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이렇게 안 풀거든. 자, 왜냐?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인수해야 될 거다? x-알파, x-베타, x-감마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돼. 그 말은 그거랑 똑같은 식 누구?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끝나. 오이씨, 이거 근이냐? 어쨌든 맞다, 0이었지. 그래서 0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더 땡큐. 뭔 말인지 알겠음? 그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나중에 고차 방정식에서 실제로 나온다라는 것도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고차 방정식 실제로 나왔었지? 요 풀이 요 문제까지 잘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김에 미리. 어차피 너네 학교 시험이 제일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부터 보통 어디에서 많이 끊어지냐면은 좀 많이 나가면은 연립 방정식, 좀 적게 나가면은 이거 전에 2차 함수. 근데 웬만한 학교들은 대부분 고차 방정식까지 내십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중간고사에서 같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서 쟤를 낼 바에는 무조건 얘를 낼 거야. 같이 낸다면. 알았죠? 그래서 요 풀이를 문제를 같이 좀 잘 써놨으면 좋겠음. 나중에 언제? 고차 방정식 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그 문제를 우리는 미리 만나본 겁니다. 알았죠? 57번 가보자.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자, 57번 같은 문제는 사실 뭐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나올 때마다 푼다 뭐 이게 의의가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좀 계산을 할 때 약간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세요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냅다 보자마자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전개하고 있으면 환자 정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안 되고, 조금은 머리를 쓰자. 알았지? 1학년들한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알았죠? 그럼 아무 무지성으로 막 전개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먼저 보여? 치환? 이 정도는 사실 치환을 안 해도 되긴 한다. 그냥 자, 치환을 한 뒤에 뭘 만들려고? 공통부분. 공통부분 만들기 전에 뭔가를 해야 공통부분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얘는 딴 것도 다 좋은데 일단 제곱 빼기 제곱 합차가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지? 뭐 치환을 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지훈이 지워도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제곱 속에 있는 놈들끼리 뭐 하고 뭐 하자? 더하고 빼자. 제곱 속에 현재 뭐 있어?
3 더하기 2a의 전체 3승 더하기 3-2a의 전체 3승이요. 요 녀석과 두 번째 여기도 제곱 속에 뭐 있어? 3 플러스 2a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2a의 전체 3승. 요 두 식을 뭐 하자?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똑같은 식 똑같이.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이 녀석을 뭐 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그 두 개를 뭐해?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개할 때 분명히 합차 썼을 거 아니야. 그게 저기 나와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 가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얘네 둘은 사라지고 얘네 둘은 사라지면은 첫 번째 녀석은 2 곱하기 3 플러스 2a의 전체 3승. 두 번째 녀석도 더했으니까 2에다가 3-2a의 전체 3승. 그러면 2와 2를 만나서 4로 가고 전체 몇 승? 3승까지는 한 방에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는 뭐야? 9-4a 제곱이잖아. 됐죠? 그 상태로 대입을 하면 훨씬 심플하지. 왜? a가 루트 3이었거든. 그럼 a 제곱 대신에 뭘 넣어버리면 되겠네? 3 넣어보면 되겠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자.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전체 3승. 됐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08이냐? 답은 있지. 마이너스 10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나요? 예. 그래서 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개짜리 3승을 하고 2개짜리 3승을 하고 이거 안에서부터 먼저 연산을 하냐. 오히려 거꾸로 바깥에서부터 보냐라는 거는 너희들의 시선 자체가, 너희들의 시야 자체가 어때? 좀 넓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다가 일단 제곱 빼기 제곱을 먼저 하면은 좀 쉽겠네? 요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 역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마지막 번은 60번이지. 아닌데? 이 문제가 아닌데? 63번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요번 단원에서 나눗셈을 제외한 거에서는 제일 마지막 어떤 거? 곱셈공식의 변형.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외울 만한 식은 사실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다고 그 외 나머지는 새로운 공식이니까 외우세요는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너네가 제일 먼저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바로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ab. 그 뭐야? 이거 이양한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다?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이라는 그 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자세. 1번 공식은 뭐다? 합과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세 개 중에 예를 들어서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본다. 그럼 뭐다? 곱셈 공식을 쓰세요. 즉 곱셈 공식이 뭐 예를 들어서 합이라던가 곱이라던가 뭐 제곱의 합이라던가를 가지고 봤을 때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자. 뭐 이런 거지.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건 잘 안 나오긴 한데 합과 차와 그 다음에 뭐 제곱의 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5번 공식은 뭐예요? 세 문자에 대해서 합과 제곱의 합과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뭐 6번의 첫 번째 거는 뭐야? 합과 곱과 삼승들의 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 문제 딱 보자마자 뭐가 주어져 있어? 합이 주어져 있고 삼승들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 있는 1, 2번 말고 만약에 곱을 물어본다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인 거지.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 3승 더하기 3승이 뭐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게 뭐 때문에? 항상 3승 더하기 3승만 물어본 건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뭐 합과 곱과 삼승들의 합 3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다른 2개를 반드시 준다. 그 물어보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3승 더하기 3승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인양을 시켜놓은 것뿐이다. 왜 하필이면 굳이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볼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합과 곱을 제공하려고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3승 더하기 3승으로 이양시켜놓은 것뿐이지 항상 이것만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식을 외워봐야 결국 계속 변형하게 될 일이 또 생기고 할 거라서 변형식은 곱셈 공식 자체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라고만 얘기를 합시다. 알았죠? 그럼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x, y의 곱을 구해보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저 세 개로 이루어지는 곱셈 공식 아까 저 6번이었나? 저거 쓰자. 합의 3승에서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고
3xy에 x 플러스 y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맞게 대입. 끝. 그러면 xy는 뭐네? 아, 마이너스 1이네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끝을 내시면 되죠. 알았죠? 근데 요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던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 너네들한테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저런 것들. 예전에 정리하는 사람들은 교지 뭐였지? 센이었지. 거기 포스트잇을 잘 써둔 사람들은 옮겨 붙여놔도 돼요. 세 개 맞아. 자, 4승 더하기 4승이나 5승 더하기 5승이나 6승 더하기 6승을 물어봅니다. 근데 요 세 녀석은 외우는 거다 아니다? 물론 뭐 똑똑한 사람들은 외우면 좋기야 하겠지만은 나는 일단 뭐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 외우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거든. 본인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해도 적재적소에 탁 끄집어내는 게 사실 어렵잖아. 외우는 것보다. 자, 어쨌든 간다. 4승 더하기 4승을 구한다 라고 할 때 는으로 해서 외우라고 하시는 쌤들도 많은데요. 만든다기보다는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4승 더하기 4승을 만드는 방법. 뭐 하면 돼? 그렇지. 2승 더하기 2승.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은 그때 등장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거나 만들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물어볼 거면은 얘네들을 주겠지. 맞죠? 자, 그럼 5승 더하기 5승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시은아? 그렇지.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그렇지. 세제곱 더하기 세곱. 세제곱을 하나 보면은 나오는 게 5승과 5승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것만 나온 건 아니고 얘와 얘 그것들을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 치면 합과 곱이 주어져 있다 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3승 더하기 3승도 구해봐 라는 식으로 물어볼 거고 지금 같은 문제들은 결국 뭐다? 사실 1번을 풀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이걸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뭐 너희들이 굳이 불편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또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치? 알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고 싶은데 또 이거 구하고 싶지 않아. 1번에서 7인 거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구할 수 있다. 가자. 뭐예요? 5승 그 다음에 이거 뭐 하고 싶어? XY로 묶어주면은 3승 더하기 3승이잖아. 미션하다. 4승 더하기 4승 아니냐? 아 맞네. 3승 더하기 3승 맞네. 그러면 계산 끝. 됐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제 주어진 것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7승 더하기 7승까지는 옛날에 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들면 되고 자 마지막 6승 더하기 6승까지만 만들어 보고 넘어가자. 6승 더하기 6승 어떻게 만들래요? 그렇지. 3승 더하기 3승을 제곱해서 만들어도 되고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을 3승에서 만들어도 된다. 둘 중에 뭐가 쓰기 편하냐라는 질문은 그냥 조삼모사인 것 같아. 처음에 필요한 걸 만드는 과정이 지저분하냐 마지막에 답을 내는 과정이 지저분하냐 밖에 없어서 어쨌든 가자. 그럼 뭐 나온다? x의 6승 y의 6승 제곱이니까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는 3승이니까 전체 3승이니까 일단 6승 더하기 6승 만들어지고 나서 3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에다가 둘이 더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예, 이거 6승 맞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쉽죠? 끝! 요 정도가 이제 곱셈공식에 변형해서 하고 싶은 얘기, 설명이 필요한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요 정도만 하고 나면은 이제 저 뒤에 있는 변형들은 사실은 내가 그래서 건너뛰고 그냥 항듯이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너희들 푸는 동안에 잠깐 문제 좀 쑥 훑어봤는데 문제들이 괜찮은 게 많아. 굳이 안 버릴게요. 첫 단어는 남아있는 시간도 몇 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식으로만 해서 가볍게 해서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 좀 설명, 항등식부터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봅시다. 요번에도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골라주는 것들이 너희들이 그냥 뭐 보자마자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숙제로 풀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풀 거라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안 풀리는 문제 많을 거예요. 내가 골라주는 게 대표 문제가 아니라서. 71번은 왜 또 있냐? 버리고. 나머지 정리 아니냐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까지. 자, 이제 뭐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첫 단원이라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수업 중에도 풀고 있고, 뒤에 있는 단원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는 단원들은 수업 중에 이제 기본적인 연습, 공식,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표 문제 위주로 수업 중에 하고, 거의 개념 설명이 이제 위주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단원은 어려운 문제들을 숙제로 갈 거고, 이번 단원은 아까도 뭐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원 자체가 워낙 그냥 뭐 해보세요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 일부러 질문 나올 법한 문제 위주로 풀어보려고 한 거야. 70번도 별표 쳐놓고.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요 녀석은 우리가 곱셈공식에서는 배운 적이 당연히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까 5승 더하기 5승 만든 것처럼. 그럼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xy, yg, gx 라는 녀석을 전체 제곱하다 보면 첫 번째 항 제곱할 때 쟤가 만들어지지. 제곱. 얘 제곱할 때 또 y제곱, g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g제곱, x제곱.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부터 해야 돼?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해야 되는데 요 둘이 곱해주면은 xyg가 곱해지는데 y만 두 개. 얘네 둘이 곱해주면 xyg가 곱해지는데 g만 두 개, x만 두 개. 그래서 뭐 한다? 2xyg로 묶어버리자.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알았죠? 단순하게 그냥 외운다라기보다 전개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왜? 일종의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잖아.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얘 구해봐. 이 느낌이거든. 알았죠? 근데 얘를 구하고 싶은, 이게 아니네. 이걸 물어보고, 이걸 줄게. 이제 줄게가 세 개가 다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근데 첫 번째 녀석 없죠? 만들어야 되고요. 얘도 아직 없죠. 만들어야 되고요. 얘만 현재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너희들은 또 뭐 하러 가야겠네? 두 개 곱한 거랑 세 개 다 곱한 것들 또 찾으러 가야 되겠네. 가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료. 요거 하나 찾아야지. 그래서 또 곱셈 공식을 쓰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든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나는 내가 웬만하면은 변형식은 안 쓸 거야. 그래서 변형 말고 그냥 곱셈공식을 써봤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나왔으니까 얘 집어넣어주면 4. 얘 6인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끝. 두 번째 x, y, g 3개 곱한 거 이건 알고. 3개 곱한 거 보러 가자. 그때 필요한 게 당연히 뭐겠어요? 그 이제 자주 할 얘기인데 나중에 수학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뭐다? 안 쓴 조건이 아직 있네. 그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알았죠? 가끔씩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숫자를 바꾸다 보니까 한두 개의 조건들이 사실 안 써도 답이 나오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한 번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요거 정리하면은 나오는 게 바로 이것도 쓰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나오고 됐죠? 대입할 게 좀 많네. 얘 2. 얘 얼마야? 6. 얘 방금 구했는데 마 1. 뺄 거니까 풀 1. 얘가 8. 그러면 x, y, z는 얼마? 저기가 14니까 마이너스 2겠네. 그렇지. 그럼 대입하면은 답 9란다. 9 나올 거다. 알았죠? 얘가 마 8이니까 넘어가면은 풀 8.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9 맞네. 알았지? 어때요? 정말 쉽죠? 그쵸? 72번 넘어가. 72번 가보자. 자, 얘는 내가 몇 개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몇 개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 자, 사실은 이제 보자마자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딱 보자마자 시은아, 뭐야 돼? 그렇지.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근데 그 2는 전개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너희들이 외워놓은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나는 지금 안 외웠다는 가정하에 또는 이 공식을 알려주려고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뭐 해요?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 가지고 오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남은 거 하나랑 c제곱이랑 마이너스 2bc 가지고 오면은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마지막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가지고 오면은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녀석 앞에 2분의 1이 붙어있는 그 공식. 요거는 외워두든가 만들 수 있든가 해야 되겠죠? 됐죠? 자, 어쨌든 요걸 이제 계산하면 답이야. a-b는 알잖아. b-c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c-a만 구하면 되는데 구하기 위해서 쭉 봤더니 어때? 둘이 더 해버리면은 뭐 나오죠? a-c가 나오네요. 그럼 c-a든 마이너스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제곱을 하면 어차피 9. 됐죠? 끝. 얼마야? 얼마야 이거? 아, 저 답이 있지. 19 나온답니다. 아셨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74번부터는 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자, 74번을 딱 보자마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줬으니까, 아, 비슷한 문제, 나 전에 어떻게 풀었더라? 이걸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 74번 같은 문제를 너희들이 보자마자 항상 해줘야 되는 생각은 뭔가 똑같은 수가 반복되네. 반복되는 수나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뭐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치환을 한다. 그냥 반복되는 문자를 뭐로 잡을지만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힌트는 요 식인 것 같아. 왜? 1024를 x로 잡는 순간 저거 이거잖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x-를 곱해서 3승 빼기 3승으로 가고 싶지. 그 녀석입니다. 분모 앞에 있는 거 어때? x 빼기 1이잖아. 그 다음 뒤에 1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식 깔끔하게 해주는 용도겠지. 그럼 분자는 이거거든. 그럼 앞에 있는 요것만 계산해주면 3승 빼기 1. 아, 그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을 없애는 용도였네. 그러면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 x분의 1. 답은 뭐예요? 1024분의 1. 너무 쉽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수나 반복되는 식이 있다. 뭐 하자? 치환하자. 그럼 이 문제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99, 101. 뭔가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수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음. 어떤 수가 반복된다? 100으로 가자. 그리고 100을 가는 꼭 이유. 그게 얘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1, 2, 3, 4, 5, 12,345라는 수가 있으면은 이 문제의 답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거 물어보는 거겠지. 15. 근데 이게 어떻게도 나오거든. 이렇게도 나오거든. 분명히 뭔가 앞에 걸 계산하다 보면 뭐하냐? 뭐 좀 많은데? 작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각 자리의 숫자, 뭐 각 자리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10의 거듭제곱을 꼭 사용을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100을 살려보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첫 번째 녀석은 100-1의 3승. 여기서 100을 A로 치환을 하든 말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 나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래?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항 두 개짜리 3승 공식 쓰고 항 두 개짜리 3승 공식 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거는 3승 더하기 3승으로 바라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그렇게 바라봐야지 라고 해도 좋고요. 3승 더하기 3승으로 바라본 사람 혹시 있냐? 자네 3승 더하기 3승으로 바라봤냐? 이것도 해봐야지.
자, 3승 더하기 3승이면 뭐야? 일단 공식을 뭐 쓸까? 방법은 이제 요걸 쓰냐? 어디 갔어? 요걸 쓰냐? 로 들으면 되겠다, 그치? 일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가자. 100-1을 꼭 내가 A로, 100 플러스 1을 B로 치환 안 해도 3승 더하기 3승으로 볼 때 저 한 덩어리 자체를 볼 수 있겠니? 그럼 둘이 뭐 해? 일단 합. 전체 3승에다가. 됐죠? 3승 더하기 3승 는으로 가니까 빼기로. 3 곱하기 둘이 곱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하나 더. 요렇게 가면 제일 땡큐죠. 그래서 뭐야? 200의 3승이니까 얼마지? 빵빵빵빵. 빵빵.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3을 일단 잠깐 보류해놓고 얘네들을 먼저 계산할까? 그럼 뭐예요? 10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자. 그 다음 그 뒤에 붙은 건 뭐예요? 200. 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지. 됐니? 이렇게 출발하는 방식이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거. 그냥 더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앞에서부터. 100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1 더하기 뒤에 것도 가자. 100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의 1승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어때? 둘이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끝났네? 그냥 끝나버렸네 답이. 맞죠? 뭐예요? 2 빠바바방 빠방 더하기 600. 그럼 요게 답이겠지. 답은 얼마야? 8인가 이거?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죠? 그럼 밑에 걸로 가도 좋고 위에 걸로 가도 좋고. 오케이? 지금 문제는 당연히 위에 게 훨씬 편하고. 됐음? 가자. 자, 드디어 나눗셈으로 갑니다. 곱셈까지는 이제 공식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뭐다? 나눗셈은 직접 나누어준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나머지 정리나 항등식을 하고 나면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 뭐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너네들한테 이 나눗셈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뭐? 이거. 근데 너네들이 이제 또 나랑 수업 해본 사람들 또는 다음 시간부터 내가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거랑 동일한 게 뭐다? 나눗셈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 이 식을 초등학교 때 뭐라 불렀어요? 검산식이라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A나 B나 Q나 R 자리에 다 항식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 부를 거예요. 그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내가 이제 계속 나눗셈의 관계식 할 겁니다. 나는 요 관계식을 훨씬 좀 많이 쓰는 편.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게 더 편한 문제들은 나는 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요거 보면은 유형을 두 개로 쪼개놨잖아. 뭐 이 다음 유형이 몇 번이니? 유형 10번이랑 11번 보면은 10번은 그냥 나눗셈이라 해놓고 11번은 A는 BQ 플러스 R을 이용 약간 이렇게 붙여놨지. 근데 유형 10번부터도 저걸 쓰는 게 훨씬 빠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가볼게요. 그냥 나눗셈 해도 돼. 알았지? 근데 는 로 나누면 어떻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양변이 이제 똑같고 뒤에 더해지는 식은 아무것도 없고. 그때 좌변 몇 차식? 아까 전개할 때도 했었지만 3차식. 그럼 우변은 뭐야? 차식. 똑같이 3차식. 그럼 2차식에다가 뭘 곱해야 돼? 당연히 1차식.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2차항을 만들어서 곱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당연히 x고요. 두 번째 2차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가야지. 뭐 물론 여기서 상수항이 정해져 있으면 상수항끼리 가는 게 더 빠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없어서 2차항을 만들어 가봅시다. 2차항 만드는 방법은요. 이거랑 이거랑. 근데 이거 둘이 곱하니까 1이네.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겠네. 얘는 마이너스 5. 됐음?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비교하면? 상수항을 비교해버리면 그냥 B는 보자마자 얼마 나와? 1 나오겠니? 그러면 끝. 그럼 선생님 A는요?
전개하면 되지. 끝. 됐죠? 더해주면 얼마? 그렇지. 그래서 답은 3 나오겠네.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끝.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 많이 쓴다? 나는 특히나 나눗셈의 관계식을 많이 쓴다. 근데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문제는 좀 암산이 좀 많기는 합니다. 알았죠? 뭐 그래봐야 덧셈 뺄셈 암산이지만. 마지막 85번 갈 건데, 자 85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이 씁니다. 뭐를? 관계식을요. 그래서 fx라는 방식을 나눠보겠대. 누구로? x 플러스 2로. 몫은요? 3x 마이너스 5로. 그 나머지는요? 3이요. 뭐야? 전개하면 끝나네? 이 문제 뭐야? 끝이네, fx. 그럼 이제 만약에 요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면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나머지 정리. 그냥 보자마자 그냥 2 대입하면 나머지는 답. 근데 뭐 지금은 그건 설명한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이 fx를 뭐 해주세요? x-1로 다시 나눠주세요. 그럼 몇 차식? 당연히 또 1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3x 상수항은 뒤에서 맞춰야 되니까 1차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슉슉 플러스 7 그럼 상수항이 안 맞네.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7 그럼 목과 나머지 끝 3x 플러스 7과 7 됐죠? 끝. 그래서 사실은 너희 이거 쓸 일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나는 일단 쓸 일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봐야 그냥 단순 연산 늘어놓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마칠 거냐면 조립제법은 그냥 방법 자체는 얘기 안 할게.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요거 잘 보면은 기억날 겁니다. 알았죠? 그냥 나눗셈은 빼기지만 조립제법은 더하기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 알았지? 자, 그러면 어디를 갈 거냐면 이 문제 갈 건데요. 자, 87번, 88번 둘 다 근데 풀 시간이 되나? 일단 둘 다 한번 풀어볼래? 요거는 유형 자체 몇 번이야? 12번 자체에 별표점 쳐놓으세요. 이게 내가 전에 얘기했던 식변형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87번과 88번 둘 다 별표. 가볼까? 자, 87번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어쩌고저쩌고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자, 나머지는 다항식 fx를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관계식을 쓰고 시작하자. 그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한데 이 식은 뭐한다? 양변이 동일한 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하든 항상 똑같이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번에는 똑같은 fx 자체를 뭐 해주세요? 2x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자, 지금은 대표 문제니까 워낙 심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중엔 좀 달라질 거야. 자, 어쨌든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뭐를? 목과 나머지를 qx와 r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87번 문제. 뭐 좌변이 동일하다가 힌트.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3을 곱하든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얘가 바뀌었다. 몇 배가 됐어? 갑자기 2배가 됐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했으면 내 맘대로 갑자기 2를 곱한 순간 이거는 우변이 다르잖아. 그래서 저 2를 없애기 위한 누구를? 2분의 1 붙여줘야 되고 그게 뒤에 붙어있는 상태로 간다. 그럼 뒤에 R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몫은 2분의 1 QX 나머지는 R. 답은 몇 번? 1번 나오는 거지. 자, 근데 88번도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에 속해요. 근데 87번과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가보자. fx라는 단식이 있었어요. 3x-1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그때 xfx를 이라고 하면서 뭐 했어? 조금만 더 내리자. 뭐 했어? 얘를 x-3분의 1로 나눈. 여기가 바뀌었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지. 이것도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었어? 그렇지. 좌변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아까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뭐 3배를 하면 3분의 1배 하고 이런 건데 좌변이 바뀌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양변의 x배를 먼저 좀 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x배, 여기다가도 x배. 그때 자 얘는 3x-2가 있고 뒤에다가 x가 있고 qx가 있고 여기는 rx가 되고 그럼 이제 요 식을 이제 슬슬 변형해 나가는 거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는 저 문제랑 동일하죠. 뭐 해주면 돼? 3분의 1이 필요하네.
그래야 얘가 되니까 그럼 없던 3분의 1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3을 다시 곱해. 그럼 얘를 여기다 쓰고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쓰고 자 그래서 답을 빵 찾으러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요 얘기 잘 이해해둬라. 우리가 뭐 나랑 했던 사람들은 한번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 123을 나눌 거야. 5로 나눴을 때 몫이 24시고요. 나머지는 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23이라는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8이다라고 하면은 맞아 틀려. 나눗셈의 의미에서는 잘못됐지만 식 자체가 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린 거니 그거는 아니거든. 왜? 검산식 우변 계산은 123 나오고 검산식 우변 계산은 123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준 얘기가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식 자체에 오류가 없을 때, 식 자체에 오류가 없을 때 나누는 수보다 크기가 큰 놈은 뭐다? 나눗셈이 덜 끝났다. 이 표현 기억나? 덜 끝났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더 나눗셈을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8을 나눠봐. 뭐로? 뭐로? 5로 나눠봐. 그 몫은 1이고 나머지 3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연산식을 다시 한번 쭉 보면은 5로 나눈 몫은 23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하면서 맞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좀 클 때 더 진행하면 되고요. 식에서는 차수가 좀 클 때 더 나눗셈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얘기야. 아니 다음 시간에 계속 써먹을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다? 아 내가 1차식을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면 안 되니까 그 1차를 뭐 하자? x-3분의 1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자. 그럼 나눗셈을 진행할 때 당연히 최고차항부터 맞춰주잖아. 그러면은 r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r배를 했는데 없던 상수항 마이너스 3분의 2r이 갑자기 생겼네. 그럼 다시 한번 더하기 3분의 2r을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내려오면서 뭔가 변화한 거 있어 없어? 생김새만 바뀌었지 뭔가 틀리거나 한 건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x-3분의 1을 한 번 더 묶어줍니다. 그럼 얘 들어와서 3xqx 그리고 까먹지 말고 얘 r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깥에 3분의 2r까지. 그러면 몫은 3xqx가 아니라 3xqx 플러스 r 여기까지가 몫이고 나머지는 3분의 2r. 답 어딨냐? 2번이냐 이거? 아니네 5번이지. 아 저 체크돼 있지. 5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요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동일한 유형이다. 식변형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나누어지는 항식 좌변이 그대로 가는지 좌변이 바뀌어서 양변에 똑같은 배수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만 달라졌을 뿐 똑같고요. 뭐 두 번째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에 해줘야 되는 거 나눗셈이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 나머지가 차수가 똑같다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만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이 과정. 요 과정 다음 시간에 이제 킬러 문제 풀 때 아마 필요할 거고요. 알았죠? 오늘도 앞에 다른 반 설명을 해봤는데 거기 애들도 이거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하고 있길래 내일 또 다시 해주기로 했거든. 너희들도 아마 요게 좀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알았지? 우리가 화토반이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될 겁니다. 항등식 나머지 정리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서 평소 수업 때 내가 개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진행하는 걸로 갈 거고요. 근데 이제 나랑 또 12월 달에 수업했던 사람들은 내가 끝나고 나서 얘기했었죠. 그때 했던 수업이 개념 설명적인 부분은 내가 빠뜨린 게 하나도 없어. 원래는 보통 12월 달 수업 때 좀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 좀 빼고 설명하고 뭐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너희가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실제로 잘 따라온 건지 어쨌든 그래 보여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개념 설명 그냥 한 번 더 듣는 거라고 보면 돼. 거기서 이제 문제를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더 많이 적용시켜보고 그때 좀 까먹었던 것들 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것들 한 번 더 좀 그때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내가 더 풀어서 설명이 가능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고 하는 식으로 수업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잘 가요.